자, 오늘은 수능 특강 88페이지 종차별주의와 관련한 건데 어렵지 않아. 할만해요. 봐봐. 첫 번째 단락.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고기 먹죠? 가죽도 쓰죠. 그다음에 뭐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뭐 화장품 개발이라든가 등등의 과연 어떠한 X라는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게 일단 인간은 위험하니까 동물에게 먼저 실험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G잖아. 그래서 이런 실험용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다. 동물 이용하는 분야예요.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 이용한대.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한다. 이걸 왜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할까? 일단 당연히 동물의 어떤 생사 여탈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맞지 않아? 동물의 삶과 죽음이 인간이 처먹거나 입거나 인간이 어떻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법한데 이게 또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인식된다는 거야. 왜? 동물에게 고통을 주니까. 뭐에 의해? 인간의 그릇된 이기심?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하고 가죽을 써야 하고 인간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행동을 즉 해악을 끼치는 것 이게 곧 잘못된 행동 아니겠어? 동물에게 잘못된 행동을 인간이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상 문제 쭉 한번 뽑아볼게요. 요거.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이든 여기에는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인간이 동물에게든 간에 인간이 인간에게든 간에 다른 존재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됨이라는 얘가 뭔 줄 아니? 얘가 전제가 돼요. 선생님이 지금 쓴 거 있죠? 요 전제를 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긴 전제가 생략돼 있죠. 예상 문제 진짜 주는 거라니까요. 시험 문제에서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을까를 밑줄 쳐. 그리고 기억이라고 해. 다음 생략된 기억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그럼 이런 내용을 고르면 돼요.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제라는 건 전에 얘기한 적 있었어. 사전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게끔 미리 깔아놓은 것. 이게 전제거든요. 이 전제 다음에 요 질문이 가능한 거지. 이 전제가 없다면 이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한 가지 대답이 있다. 한 가지 대답은 동물이잖아. 아, 인간이 동물한테 한다는데 뭐 이게 바로 정당하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동물이니까 동물은 그냥 동물이야. 그래서 막 죽이거나 가죽을 베끼거나 잡아 먹거나 실험해도 상관없어.
쟤네들은 동물이고 우리는 인간이잖아.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해? 오늘의 핵심어죠. 종차별주의. 종차별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차별주의의 개념이죠. 종차별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종차별주의의 개념이고요. 얘를 정리하면 일단 봐봐. 자기가 속한 종이 있고요. 자기가 속하지 않은 종이 있는데 이쪽의 이익을 더욱더 고려한다라는 게 바로 종차별주의인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갈게요.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 이게 뭘까? 정진아? 인간이 인간을 안 먹죠. 인간이 인간 껍데기를 안 쓰죠. 인간이 인간을 실험하지 않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가 일본의 마루타, 이게 지금까지도 비난받는 거잖아. 왜? 같은 인종인데도 종차별을 했기 때문이지. 자,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을 인간한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대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문제 풀까? 넘어갈까?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넘겨서 자,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아이고 보자, 이렇게 바쁘냐? 자, 다시 지워야 되겠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두 번째 단락.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라는 게 뭐야?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깊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 그리고 커먼센스, 누구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식적 방법은 뭐라는 거야? 인간은 인간이라는 족에 속하니까 때문에 특별해. 이게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첫 번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같은 종이잖아. 그러니까 차별할 수 없지. 오히려 같은 대우,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다시, 이게 뭐라고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그런데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허용된다면, 그래,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성별이기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성차별주의. 넌 여자잖아. 쟤는 남자야. 성차별주의나? 쟤는 나와 같은 황인이야. 근데 너는 니그로잖아. 이런 어떤 인종차별주의도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나와 같은 성별이니까 더 중요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같은 인종이니까 더 중요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종차별주의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뭐야?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첫 번째 논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옹호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이니까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면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마저도 수용해야 하는 모순에 봉착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다른 걸 제시해봐 라는 거예요. 괜찮아? 바로 넘어가도 되니?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겉봐 오늘 건 좀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이 어려워요. 오늘 문학이 좀 어렵습니다.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과학 샤딩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균이가 기겁할 것 같아가지고 종차별주의, 어차피 순서도 맞고. 자,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또 뭘 얘기하는 건 줄 아니?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아까 연두색으로 했었지?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그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것 또한 뭡니까?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두 번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좋아, 그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좋아. 그거 말이 안 되네. 다른 옹호의 논리를 들을게. 우리는 저런 동물들은 그냥 하등하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고등이잖아. 고등한 동물이잖아. 라는 걸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DNA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만약에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자, 보세요.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포 내 분자의 순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일 뿐이고, 더하기 그런 점에서 피부색이나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얘는 또 뭐예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두 번째 근거를 또 반박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쥐나 고양이나 개나 소나 염소,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잖아. 일단은 우리는 걔네들과는 다른 호모 사피엔스니까 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DNA 구성, 그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포내, 그래. 우리는 이거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는 이러한 DNA 구조를 갖고 있지. 개는 이러한 DNA를 갖고 있고, 고양이는 이러한 DNA를 갖고 있고, 소나 염소는 이러한 DNA를 갖고 있어. 그게 뭐 이런 거야. 그게 뭐 그냥 이렇다라는 과학적 사실이고 분석적 결과지, 사람의 DNA가 훌륭하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 이건 사실일 뿐인 건데, 사실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죠. 피부색이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DNA가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인간종에 속하니까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가 같다는 말은 인종이 같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야. 인종이 같다는 건 뭐죠?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뭐 여러 가지. 유라시아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인간종에 속하니까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한편 이러한 종차별주의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DNA가 얘는 좀 특이한데? 그럼 걔는 동물처럼 대하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인간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 안 돼. 그러면 어떠한 반박이 들어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무너짐. 두 번째, 좋아.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잖아. 그래? DNA 구조? DNA 구조는 그냥 사실뿐이야. 다른 동물의 DNA 구조는 이거고 우리는 이건데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가 어디 있어? 이건 과학적인 사실일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DNA가 좀 다른 인간은 그럼 동물과 똑같이 대해도 돼? DNA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DNA가 다르니까 그 인간 DNA가 좀 다른 인간을 실험해도 돼? 그 사람 베껴서 지갑으로 써도 돼? 그 사람 고기를 먹어도 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를 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물들과 달리. 이게 바로 뭐냐면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세 번째 논리가 되겠죠. 근데 얘는 또 까이지 않을까? 자, 보세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정교한 언어가 있고 복잡한 사고 능력이 있고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이러한 능력은 인간 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마치 정말 정당화할 수 있어. 정당화할 수 있다고요. 인간종의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실은 도덕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특성인 건 맞아.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왜 그 능력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갖고 있다. 복잡한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도덕적인 이상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동물을 마구 잡아먹거나 껍데기를 벗기거나 아니면 실험을 해도 된다는 정당화가 성립할 수 있지. 정말 그 말이 맞는 듯도 해.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또는 인지적 능력은 실은 도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특성이야.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있다는 이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만 중요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까지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돌이표라고. 인간이잖아로 또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현진아가 얘기했던 순환 논리의 오류가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이 어떤 얘기를 해봤자 다시 원래대로의 이야기로밖에 갈 수가 없는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박쥐라면 아마도 위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거야.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돼.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은 훼손되니까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지.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은 가두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자, 넘기면 안 돼.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 여기에서 말이야.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존심도 좀 있고요. 자존감, 자의식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만 갖춰져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왜 그게 도덕적으로 우월한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고통 없이 잘 길러. 어이구 우리 애기 잘 길러. 그리고 먹어.
그러면 인간성이 훼손되니까 인간 사역은 옳지 못하죠.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은 가두어진다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성이 훼손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인간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왜? 의식이나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왜? 미안해. 있으니까. 왜 얘는 의식이나 자존감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괜찮지? 방금 얘기한 이 설명과 관련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특성, 요 배타적 특성이라는 게 뭘까요? 나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밀어내려는 성격이에요. 인간의 배타적 성격 특성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 부분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중첩 논증이라는 것에 취약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위에 나열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갓난 아기가 뭐가 있어? 그리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외상을 입고 뇌에 손상이 됐어. 그러면 인간이긴 하죠. 근데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 맞아. 근데 고차원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는 동물과 겹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IQ가 확 떨어진다라든가, 인간인데 애기야, 아니면 인간인데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육, 실험과 같은 행동을 동물에게 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 동물 중에는 위와 같은 정신 능력을 적어도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개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잖아.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종차별주의를 옹호할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리. 첫 번째는 일단 뭐에 문제가 생겨요?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인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 역시 인간이잖아 라는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세 번째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갓난 아기나 뇌에 손상을 입은 이런 환자들은 왜 실험 안 해? 그리고 얘네들보다 더 지능이 좀 더 높은 영장류에는 왜 동물 다루듯이 다루고 동물원에 왜 가둬? 이런 거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사회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차별이 비난받는 것처럼 종중첩 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종중첩 논증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금방 끝나지 않니? 오늘 거 좀 가볍지? 가벼워요. 그래서 분동 안 하고 바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윗글의 핵심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논설문이었기 때문에 핵심 주장이라고 문제 내도 상관이 없는데, 핵심 주장은요, 곧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보죠.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제시되지 않으면 끊고요. 종차별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게 주제야? 아니죠.
인간의 배타적 특성은요. 도덕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주제가 안 되겠죠.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끊고요. DNA와 달리 인간의 배타적 특성이므로 종차별주의를 옹호한다. 그렇다 한들 답이 안 되겠죠. 종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종차별주의 자체가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5번 봐봐. 종차별주의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끊고요. 그래. 실험하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껍데기 벗겨서 쓰고 싶지. 그러면 종중첩 논증은 요건 해결돼야 되겠죠. 이게 어디에 있었어? 맨 마지막 단락에 있지 않았니? 그래서 5번째 단락. 이게 가장 포괄적인 주제, 핵심 주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번째와 3번째 단락을 보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럼 거기서는 뭐냐면 인간의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예로 들긴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종중첩 논쟁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종중첩 논증은 해결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2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더냐라고 물으면 오늘 너무 쉬워서 좀 가볍네.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끊고요. 오직 인간만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갖는 특성이다? 모든 인간 안 되죠. 왜? 갓난아이가 있고요. 또 뇌 손상 환자가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땡이고 근거는 5번째 단락이 있었습니다. 2번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은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아니지.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DNA가 무조건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얘기가 정확히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DNA, 이 DNA 얘기할 때 우리 본문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호모사피엔스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논리가 깨지는 게 뭐가 있었니? DNA가 다른 구조를 가진 인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 뭐가 중첩될까? 예를 들어서 두뇌가 지능이 좀 있는 침팬지가 있고요. 갓난아이가 좀 비슷하다 쳐봐. 지능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3번. 같은 성별이나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끊고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첫 번째의 논리를 부수는 논리인데 왜 이렇게 해버려? 안 되죠. 4번 보시죠.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걸 인정했거든요. 왜?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해? 우월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설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종에 따른 대우는 차별이라고 안 할.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4번이 되겠죠. 5번 보세요.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르면서 사육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끊고 동물에게는 허용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종에 따른 차별이다. 얘들아, 인간에게는 허용하지 않아. 동물에게는 허용해. 왜? 닭 잘 길러서, 돼지 잘 길러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안 그러죠. 이게 종에 따른 차별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이해가 안 돼? 이래서 여기서 봐봐. 이게 4번째 단락이거든요. 4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했었어?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지지한다. 인간은 언어를 갖춰 있고 사고 능력이고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 종에 있는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 또한 도덕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이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인간이니까 라는 순환 논리의 오리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그치? 맞지 않아? 자, 뭐 이런 걸 쭉 얘기해요. 다시 봐봐.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르고 사육하는 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잘 먹여주고 여기 있는데 어디니? 몇 달락 있어? 잘 먹여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봐봐.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봐봐.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해봐. 그럼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니까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대요.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은 가두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고 다시 2번 봐봐. 잘 먹여주고 5번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르면서 사육하는 것을 인간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끊고 동물에게 허용하는 것은 또 끊어봐. 종에 따른 차별이야 이게? 그렇진 않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선택지 다 허접한데 답은 4번이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5번 있잖아. 5번은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네 번째 단락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 선택지에다가.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기억 있습니다. 기억. 자, 기억이 뭘까요? 기억이 어디에 있니? 그냥 종차별주의다. 자, 좀 포괄적인 문제죠. 종차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일단 1번 각 종의 이익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규정하는 거야? 종차별주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종에 따른 차별은 도덕적으로 옹호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는 겁니까? 땡. 인간과 다른 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땡. 인간종에 속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5번 고차원적 정신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은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 세우는 반대 논리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죠. 문제 4번. 니은에 주목해 볼까? 니은이 뭘까요? 수빈아, 니은이 뭐니? 어디에 있어?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 이게 뭔데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 뛰어난 지능, 인지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에 주목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 써놔야 되겠다. 수빈아 뭐라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 써놓고 갑시다. 그러면 A, B, C, D가 있죠. 자, A는 뭐였죠? A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힘드니까 A는 DNA야. B는요? 피부? 피부색? C는요? 뭐 박쥐 얘기하는 거지? 박쥐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D는 자의식 하면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알파벳 E는요? E는 없구나. 자, 봐봐, 얘들아,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특성은 뭐가 있을까? DNA? 도덕적으로 중요해, 안 중요해, DNA가?
안 중요하죠. 그러면 A가 없는 걸 날려. 날려. 그 다음에 A가 다 있구나. 다행이다. 그럼 B는 피부색. 어때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B가 있어야 되죠? B가 없으면 날려요. 자, 그러면 A, B, B가 다 여기 있네. 그럼 세 번째, 박쥐의 능력. 박쥐의 능력, 반향 능력. 그게 도덕적으로 뭐가 중요해? 그럼 C가 없으면 날려요. 자, 이렇게. D, 자의식. 그렇죠. 그럼 D는 여기로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4번. 어렵지 않아. 문제 푸는 게 귀찮다. 왔다 갔다. A가 뭐예요? B가 뭐예요? 그냥 아까 풀어버릴 걸 그냥 하면서. 그럼 되는 건데. 도균이가 넘어가자고 그랬지? 자, 5번. 자, 보세요. 디귿을 위해서. 자, 수빈아, 디귿이 또 뭐니? 이번엔. 뭐 이렇게 A, B, C, D 기억력 디귿이 많아. 디귿이 뭡니까? 동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동중적 논쟁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 너희들 인간이니까 위대하지.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중첩 논증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A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B는 그것을 다시 반박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보십시오. 1번. 아기는 지금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없지만 자라면서 생기잖아요. 자라는 건 기다려야지. 어때? 해결하려고 하죠. 아기는 그럴 수 있지만 뇌 손상 환자는 어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뇌가 회복돼요? 어때? 괜찮은 대화죠. 2번. 동물과 중첩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간이 정말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어때? A 괜찮지? 근데 B는 그런 인간도 있지만 차라리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또 대화는 되는 거죠. 주장과 반박되죠. 3번.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동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잖아? 그러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니 그렇다면 인간과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전혀 다르지 않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 역시 봐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전혀 다르지 않은 동물 애완견이라든가 그럼 걔는 괜찮다는 거야? 괜찮은 대화네요. 야 5번 문제 참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변형하실 거예요. 문제 내기가 편하니까. 4번. 현재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대로 만약에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면 종차별주의라는 비난은 받지 않을 거다. B 봐봐요. 그렇다면 동물은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정신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처럼 대우한다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건 무슨 얘기지? 이상하지? 다시 한번 봐봐.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면 해결된다. 그랬더니 B가 뭐래요? 그러면 동물은 인간처럼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처럼 대화한다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A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왜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온 지구상에 다 뇌사 상태이거나 갓난아기 해야 된단 말이죠.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야.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처럼 대우한다? 일관적이지 못하다?
왜 일관적이지 못해? 말은 일관적일 수도 있죠. 근데 애초부터 A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주장에 이상한 재반박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 5번 봐봐.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동물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도록 허용한다면 일관적이기에 종차별주의는 비난받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갓난 애기를 그냥 동물처럼 대하거나 뇌사 상태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면 빡치겠죠. 이건 정상적 대화죠. 그렇지? 교통사고 나서 내 아들이 뇌사 상태도 억울한데 동물처럼 가죽 뺏기고 한다고? 안 되는 거죠. 예상 문제 하나 줄까요? 예상 문제 얘들아. 내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장기기증 문제를 여기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뇌사 상태는 정상적인 거 못하죠. 근데 그 장기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린다. 어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근데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측면. 자, 메모하세요. 장기기증 관련 또는 뭐 헌혈 관련 이런 거 메모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관련 선생님 문제를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6번. 자, 아이고 이거는 쉽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자가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고 미래를 욕구하는 본능적 능력이 아니라 성인 인간과 비슷하게 과거의 사건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체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영장류가 아니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대부분의 동물이라면 갓 태어난 인간 아이보다 뛰어난 합리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과학자의 주장은 끊고요. 이게 여기서 갓 태어난 인간 아이 이거 뭐라고 하면 돼? 한마디로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중생? 자, 과학자의 주장은 끊고 종중첩 논증을 지지한다. 어때? 얘들아 봐봐. 과학자가 그래 영장류가 아니더라도 영장류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동물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과학자의 주장은 종중첩 논증을 지지하겠죠. 과학자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배타적 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과학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 고기 먹기, 그 다음에 또 뭐야 실험 또 뭐야 가죽, 갓 태어난 인간 아이를 대해도 되겠군. 맞아? 얘들아 맞아? 중첩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문제시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얘들아 이거 뭐 한 거냐면 오버한 거예요. 그 흐름대로 가다가 비약을 시킨 거라고. 봐봐. 아니 대부분의 영장류가 깐난쟁이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니까. 얘들아 하다못해 곤충도 개미가 막 집 짓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 깐난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개미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 아이가.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가죽 벗기고 그렇게 되겠냐고. 이거는 비약이죠. 이것까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오버했기 때문에 답 3번이야. 4번 봐봐. 과학자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갓 태어난 인간 아이와 달리 고천적, 이건 금방 읽은 거잖아. 5번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물과 갓 태어난 아이를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종차별주의와 종중첩 논증과 관련해서는 됐습니다. 딱 8분만 쉬었다가 갈래복합 11로 넘어갈게요. 알겠지?